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후반에 약세장으로 바뀌었고요. 당분간 뉴욕 증시도 박스권 속에서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조정받는 쳇바퀴를 도는 국면이 연출되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도 관망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죠. 장 초반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흐름, 어제 소위 따상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또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결말도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사실상 현재 무산된 상태인데요. 정식 계약 해지 통보가 예상되고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 방안, 또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4차 추경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하죠. 국가 채무,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와 다시 계속된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강 후약 장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는 1.45% 하락하면서 27,534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기술주 가운데에서 테슬라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1.99%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919.5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1.76% 빠지면서 3,339.19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제시한 소규모 부양책에 대한 표결이 부결됐는데요. 이 법안에는 실업급여 주당 $300 추가 지원 등의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공화당이 제시했던 1조 달러 규모 부양책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제로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이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돼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88만 4천 명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85만 명을 웃돌았는데요. 전주보다 더 줄어들지 못하고 88만 명대를 계속해서 유지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한 이후 6개월 동안의 고용시장 회복세에 열기가 식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도 계속되는 리스크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1,000명에 대해서 비자를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비자 취소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근거 없는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는 영국과 EU의 포스트 브렉시트 관계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이 공개한 국내 시장 법이 EU 탈퇴 협정과 상충되면서 EU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증시 0.16%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6,003.32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독일 증시는 0.21% 하락한 13,208선에서 프랑스 증시는 0.38% 빠지면서 5,02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이날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고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 마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발 수요 부진 소식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200만 배럴 늘어나면서 최근 7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간밤 WTI는 2% 하락하면서 37.3달러로 장을 마감했고요. 금값은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0.5% 오른 1,964.3달러의 장을 마감했고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4.2원 하락하면서 1,184.9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한동안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힘을 내나 싶었는데 장중에 다시 방향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순회와 또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 등의 영향으로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1.5%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상승 출발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200포인트 가까이 200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잃으면서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각 종목들도 좀 널뛰기를 하면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는데요.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지난주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인데 오늘 나온 수치는 88만 4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85만 건을 웃돌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피터부크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시장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제는 전 업종이 오르더니 오늘은 반대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에너지주가 3.7% 내려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기술주도 2.3% 내려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유틸리티와 내구 소비재, 또 헬스, 커뮤니케이션도 일제히 1.5% 이상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장중 한때 2.7%까지 오르면서 이제 오르나 보다 했는데 다시 이내 떨어지면서 3.3%의 하락 마감했고요. 테슬라 역시 장 초반에는 9% 가까이 오르다가 급격하게 상승폭을 다시 반납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또 이 종목은 장 막판에 소폭 오르면서 결국 1.4%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만약에 테슬라 투자자였다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세였습니다.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내렸는데요. 넷플릭스가 3.9% 하락했고 아마존과 페이스북,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일제히 2% 넘게 내렸습니다. 유가 하락에 엑소모빌과 쉐보론도 2%대 낙폭을 보였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1% 내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은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0.7%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자, 전 업종이 하락한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강세가 나타났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 조정 구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진한 고용 지표 발표가 시장 하락을 유발했고 유럽 증시는 뚜렷한 악재는 없었지만 유럽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도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실망감이 나왔고 여기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내 시장법이 유럽연합 탈퇴 협정과 상충되는 점이 나와서 향후 유럽연합 측이 법정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는 등 유럽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장중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하락폭을 키워나갔고 여기에 지난 주 원유 재고 역시 120만 배럴 감소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03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유가 하락 및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목별로 전일 반등에 성공했던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애플이 3.3, 엔비디아 3.2, 넷플릭스 3.8, 페이스북 2.1%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3%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주들의 재하락은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조정 국면에 놓여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금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옵션 포지션을 주기 위한 선물 매도 전략을 취하는 투자 전략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장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마감한 글로벌 증시 결과로 국내 증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 초반보다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상대적 강세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금요일 특수성 등으로 하락 흐름을 좀 더 이어가겠지만 오후장에는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기대감 같은 국내적인 재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뚜렷한 호재가 없고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당분간 지수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오늘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 중에서도 정책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면이 있고 숨고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이나 SK케미칼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테마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가 어떤 것이 부각되든지 간에 중요한 점은 오늘 강한 테마가 내일까지 연속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테마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단기에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오늘도 임하시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다음 주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유한 현금은 좀 더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약간은 보수적 시각에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3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크게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그리고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으로 또 압축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특히 매수는 종목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지수가 하락해서 동반 하락할 때 매수하셔야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다만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초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 증시도 현재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테마 장세가 예상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권희 차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백판지 생산 관련주입니다. 배달, 온라인 쇼핑 증가 수혜라고 코멘트해 주셨네요. 자, 언택트로 이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또 택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 택배에 사용되는 그 포장지인 백판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근 이제 백판지 관련 기업들 리포트 중에 나온 것 중에 제목이 네. 마켓컬리를 이용하면 이걸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이제 백판지와 골판지를 많이 아시죠? 이제 보통 이제 박스를 만드는 게 이제 골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네. 외부 포장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흔히 그냥 박스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골판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백판지 같은 경우는 재생 펄프랑 표백 화학 펄프를 이제 같이 해서 좀 두껍게 만든 종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산업용지라고도 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과자나 뭐 커피 이런 데 외부에 있는 종이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그 음식 치킨 배달시키시면 치킨 박스 같은 거를 이제 백판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먹는 음식들을 주로 담는 용기로 주로 많이 쓰이고요. 단가는 이제 골판지보다 당연히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런 차원에서 골판지랑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좀 거겠네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예. 제가 이제 뭐 제지 업계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네. 골판지 업계는 많이 올랐죠 이미 그죠. 근데 이제 백판지 비중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 좀 다소 좀 아직은 좀 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 네. 좀 드리는 건데 예. 일단은 일반 백판지나 뭐 이런 코팅 백판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고급 화장품, 뭐 휴대폰 케이스의 포장재, 뭐 담배값도 이걸로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종이컵 원지도 이런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거는 이제 뭐 그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음식 이제 소포장해서 파는 그런 종이 받침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예. 대부분 다 백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가 지금 일주일 연장돼서 시행되고 있고 지금 어제 뭐 국민 여론 결과를 보니까 70% 이상이 추석 때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약간 국민들 경계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외부 활동이 좀 줄고 그렇다고 해서 뭐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지는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소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배달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더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는 추석까지 껴있기 때문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 보면 뭐 이따 말씀드릴 기업이겠지만 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벌써 뭐 1, 2분기 만에 2분기 만에 6개월 만에 거의 한 70%에서 80%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언택 관련돼서 수요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백판지 업체는 이제 좀 더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판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수혜를 받지만 이미 한번 좀 시세를 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고 언택 문화의 확산, 뭐 그다음에 중국의 고지가 이제 폐지죠. 예, 폐지를 중국이 이제 뭐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폐지 가격이 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원재료 가격은 계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네.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마진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백판지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한 크게 4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개 업체가 사실은 이제 백판지를 생산을 이제 중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 업체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에게 수혜가 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음식 배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업계 4위 이제 신풍제지가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살아남아 있는 업체들 크게는 그냥 3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 3개 업체가 좀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아까 그림에 잠깐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한솔제지라는 회사는 다들 아실 텐데 그 회사가 가장 마켓시어는 가장 크고 그 외에 이제 깨끗한 나라, 그다음에 신풍제지, 뭐 세아 이 정도 순이었는데 지금 뭐 신풍제지가 철수를 하면서 한솔제지 깨끗한 나라 세아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네.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뭐 박스 이런 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규제가 강화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동남아 같은 데서 보면 포장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동남아도 공장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 주로 이제 최근에 뭐 중국발 수출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신규 증설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기업은 한솔제지, 깨끗한 나라, 세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판지 생산 기업
업종들을 상승 예상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골판지와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골판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 포장재로 쓰는 박스용 두꺼운 종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백판지는 내부 포장재, 우리가 실제 먹는 음식과 맞닿아 있는 그런 종이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원가가 떨어지면서 또 수요는 증가하고 마진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수혜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상승 예상 업종으로 백판지 생산 관련 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하락 예상 섹터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철강주입니다. 4분기 열연 스프레드 반락 불가피라고 코멘트 해주셨네요. 자, 철강산업 4분기에 스프레드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예상되나 봅니다. 예. 일단 뭐 요즘에 그 업앤다운 할 때 다운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뭐 워낙 다들 좋아서 네. 예,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고 해서 근데 이제 여전히 조금 뭐 반등이 나오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게 철강주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제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는데 상품 가격은 못 올라가는.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철강소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4분기 고로사라고 고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포스코랑 현대제철인데 저기 원가 부담은 여전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호주산 철광석이 연초에는 한 93달러 이렇게 하다가 지금 129달러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을 늘리면서 중국이 거의 열연의 이런 철강 생산품의 기초품을 한 90% 가까이 생산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쪽에서 너무 수요를 많이 땡기면서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연초 대비 38% 올라와 있는데 상품 가격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입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입해서 생산하는 게 뭐 출시해서 이제 돈으로 바꾸는데 2달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보통 원유도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철광석을 미리 이제 갖고 왔는데 지금 갖고 온 거는 이제 2달 뒤에 네. 나오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원가는 이미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에는 당연히 그러면 뭐 스프레드가 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진폭이. 예,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이미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베트남에서 철강 산업을 진출하는 이런 뭐 수요적인 이슈도 또 있습니다. 공급적인 이슈. 근데 이제 2014년 초 수준으로 좀 수급은 좀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남반구 또 문제인데 이게 철광석 가격이 그러면 그냥 중국이 무조건 잡아당겨서 올라갔느냐? 철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에도 불구하고 근데 가격적인 요인 중에 요즘에 원자재들이 대부분 보면 공급 사이드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데가 호주인데 그쪽에 남반구 쪽에 코로나 확산이 다시 또 되면서 네. 생산 차질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철강제 가격 상승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마진폭이 예전 가격이 올라오면 마진폭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좀 같이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지금 뭐 그래프가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렇게 지금 상품 가격의 정가격이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철강 산업 앞서서 백판지 생산과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고 제품에 대한 수요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역시 철강 산업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뭐 아까 세 종목 중에 뭐 세아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네. 뭐 이제 한솔재지나 깨끗한 나라는 다들 아실 텐데 세아는 좀 낯선 종목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달 수요 이런 거 성장세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7월에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해성산업이라는 쪽으로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해성산업이 어떤 회사를 갖고 있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를 보면 한국제지라든지 한국패키지 같은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네. 다 종이와 관련된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룹 차원의 시너지가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백판지 기업 중에 제가 세아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백판지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한 86.9%까지 되고요. 예. 그러니까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이 백판지이기 때문에 근데 한솔재지나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죠? 뭐 휴지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뭐 A4지도 만들고 네. 예. 그러니까 매출 비중에서 백판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다소 세아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판지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가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보여질 수 있는 회사가 세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재료 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좀 되어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없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실적 대비했을 때 현재 뭐 예상 실적 대비한 PER이 5배. 근데 주가는 근데 마진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5배가 적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진율이 올라간다면 PER은 더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2,500원까지 갔었던 2,600~700원까지 갔었던 주식인데 네. 오히려 지금 더 코로나 이후 빠지고 연초 가격까지도 회복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찾고 있죠. 덜 오른 종목들, 좋아지는 종목들을 찾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좀 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매수가는 뭐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2,5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1,500원 정도로 짧게 잡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오히려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세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백판지 생산 섹터 상승 예상 업종으로 꼽아주셨고 철강 섹터는 하락 예상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우리 증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스마트 개미를 조명해 보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 변화, 그리고 향후 스마트 개미의 선택을 받을 섹터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어제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아 62,4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공모가 대비 160%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시총이 약 4조 5천억 원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단숨에 제치고 코스닥 시총 5위까지 뛰어올랐고요. 또 만약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시총 3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3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SK바이오팜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만약 3연상을 기록하게 된다면 공모주 투자자들은 원금의 4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오는 11월 예정된 신작 엘리온의 출시 전까지 등락을 거듭할 것 같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신작 흥행 성과에 따라서 주가 레벨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장도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이 기업 분할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지주사와 건설, 석유화학 3개 회사로 나뉘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림산업은 어제 지주회사와 2개의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지주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분할이 이뤄지면 종속법인인 지주회사, DL 주식회사와 건설을 담당하는 DL ENC, 그리고 석유화학회사인 DL 케미칼로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엇갈리고 있는 건설과 석유화학 부분을 분할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복합기업으로 디스카운트가 됐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또 향후 지주사 개편 작업을 통해 지배력 강화 여지도 남겨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가 필리핀 펩시와 롯데주류 일본 법인 등 해외 법인 2곳을 총 919억 원에 다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롯데지주 출범 당시 이들 법인을 롯데지주로 넘겼다가 3년 만에 다시 품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인수는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해외 사업 시너지 강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과 자본 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 롯데음료 미국과 싱가포르 법인의 지분을 계속 취득해왔던 만큼 이 해외 음료 사업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항공이 유상증자에 재도전합니다. 티웨이항공은 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7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6월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 차례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가 최대 주주 티웨이홀딩스가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 차례 유상증자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주 4,5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유상증자 이후에는 보통주 한 주당 0.2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두 번째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짚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스마트 개미가 사들인 종목이 뜬다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의 위상이 달라졌다.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순매수로 증시 버팀목이 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뒤를 따라가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정부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테마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현재 괄목할 만한 수익률 성과도 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자, 앞으로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받은 업종 또 종목은 어디일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증시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투자자의 비중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생겨났고, 예전의 개인과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제는 스마트 개미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도 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한 개미분들의 하루 일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가요? 네,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로 네. 어떤 주식 관련된 거 공부를 하고 네.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미국 시장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면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었을 때 그때 벌써부터 주식 계좌는 어떤 활동 거래 계좌라고 그러죠. 네. 보통 이제 주식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주식 활동 거래 계좌 같은 경우 3월 달만 80만 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3천만 개가 돌파했다고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로는 계좌가 있고 또 중장기로 모아가는 계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를 갖고 있고 또 청약하는 계좌가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요즘은 자녀 계좌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또 투자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을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어디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예. 주식을 매매하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주식 예탁금이 벌써 60조 원대가 넘어가는 특히 네. 작년 같은 경우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조 원대 중반도 많이 늘었다라고 네. 봤던 부분들인데 거의 이제 2배 이상으로 훨씬 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부담으로 가는 거는 또 신용 잔고일 수밖에 없겠죠. 아. 어제 기준으로는 또 신용 잔고가 17조까지 늘었다. 저희가 예. 보통 신용 잔고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 부담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예탁급도 급증, 신용 잔고도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신용 잔고는 약간 또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자금에 따른 변화가 어떤 개미들의 위상을 많이 높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매도해도 우리는 다 수하겠다라는 입장들이 강하고요. 게다가 앞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많이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았던 대표적인 카카오나 예. 그리고 또 비대면 관련된 네이버 이런 쪽에 집중 매수하다 보니까 수익이 훨씬 더 좋죠. 네. 게다가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매매도 같이 했었고요. 그렇죠. 6월달 같은 경우는 또 경기민감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두산인프라, 삼성중공업 이런 쪽은 삼성중공업도 수주권도 있었죠. 예. 이런 쪽으로 또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요. 7월달 같은 경우는 역시 대세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쪽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또 바이오가 대세겠다라는 쪽으로 그쪽에 또 매매가 활발했고요. 또 8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뉴딜 정책이 7월 14일 날 발표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가 뭘까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와는 다른 변화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쪽에서 지수 급락하게 되면 대형주를 매수했다가 또 어떤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이쪽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따라가고요. 게다가 정부 정책 수혜주까지 동참하다 보니까 시장의 테마주를 움직이는 주체적인 세력이 됐다. 그 네. 관점 쪽에서 시장도 많이 주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개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과연 그러면 외국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했어요. 지금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3,8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한 14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다시 또 돌아와주면 합세해주면 정말 우리 증시에 더 큰 힘이 되겠다라는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어제 하루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그 외국인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동안 계속 팔기만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사실은 좀 눈에 띄는 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계속 매도 우위였지만 그렇죠. 선물 시장에서는 또 매수 우위였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네.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투자자별 동향을 봤을 때 어제까지 올해 네.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당연히 나오는 얘기겠지만 개인들이 한 43조 원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3조 원, 그리고 코스닥은 11조 원. 그러다 네. 보니까 거의 뭐 50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그와 반대로 당연히 지금 한 27조 원 매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30조 원이 넘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중심의 매수세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변화는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우위하다. 특히 기관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들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동안 펀드 맡겨놨더니 수수료만 가져가고 뭐 내가 매매하는 것보다 별로 안 좋다 수익률이. 예. 그러면 정리해서 직접 매매하겠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기관의 펀드가 유출되는 자금들이 오히려 개인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게다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전략에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아쉽지만요. 네네. 보통 이제 선물과 현물 차이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선물과 현물이 보통의 일반적인 시장 경기가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선물이 비싸고 현물이 더 쌉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선물 그러니까 즉 이자율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반영을 해서 네. 선물이 강한데 예. 지금은 반대죠. 저희가 보통 선물과 현물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예.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은 거기다 공매도도 되지 않죠.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조가 나온 상황 쪽에서 시장을 따라가기 위한 방법은 그래도 이런 역베이시스 상태에서 선물 매수, 현물 매도로만 따라간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현물은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직접적인 매도보다는 프로그램 성격의 매도죠. 네. 그런 쪽에서 시장을 맞춰가는 거는 선물 매수로 맞춰간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선물 매수가 뚜렷하게 나오고 이를 시장의 흐름들을 따라가겠다는 의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물이 베이스가 돼서 매수로 가져가는 가운데 선물을 조절한다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상하겠다 싶으면 선물을 매도를 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한번 안정권이 들어가겠다가 하게 되면은 선물을 매수하고 하는 경향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방향성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미국 시장도 최근에 흔들리고 있죠. 그런 관점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쪽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탄탄하다고 보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선물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선물 동향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는 변화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공매도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그렇죠.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물 시장에서도 빨리 외국인이 조금 또 참여해주면 네. 우리 증시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어쨌든 9월 들어서 조금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우리 네. 증시도 우리 투자자들도 좀 깜짝 놀라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좀 혼란스러운 9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개미가 선택하고 있는 업종들 혹은 네. 앞으로 선택할 만한 업종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9월달 단적으로 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개인 순매수 1위는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네. 특히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사서 계속 보유한다기보다는 일단 워낙 열기가 뜨거우다 보니까 오늘 사서 만약에 내일 또 상한가 간다. 그러면 이제 바로 팔겠다라는 의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밖에 종목을 보게 되면 RFHIC, KMW, 5G 쪽에 관심이 있고요. 네. 게다가 또 바이오주 쪽에서 선별적인 종목들과 함께 엔터주의 JYP 엔터도 눈에 띄네요. 이런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또 요즘에 얘기 나오는 뭐 셀트리온 관련된 쪽에 보고서가 부정적이다라는 네. 쪽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좀 아쉬운 점은 네페스, 테스나 같은 종목들을 매도하는데 이쪽은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적인 또 수혜 쪽으로 떠오르죠. 예. 이쪽은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는데 이쪽이 매도한다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그밖에 게임주도 매도하는 관점들이 살짝 눈길이 가는 흐름들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9월 달도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뚜렷하게 9월 달의 동향들이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지는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매일매일의 수급 동향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이 필요한 섹터를 보게 되면은 일단 IPO 열기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단적으로는 10월 5일, 6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빅히트 엔터죠. 그렇죠. 이쪽에 대한 동향과 함께 엔터주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씩 더 시장에 가세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크고요. 게다가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기관도 매수를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한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친환경차 관련된 얘기들인데 물론 거품이 아니냐 논란도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그래도 현대차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라든가 특히 어느 정도 빠르게 부품사가 현대차에 맞춘 친환경차와 함께 전환되는 어떤 회사들이 나온다는 쪽이 이쪽이 가장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보다 먼저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단순하게 그냥 매매 정도라만 보시면서 길게 가는 종목들은 이번 3분기 실적과 함께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신재생에너지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흐름들인데 이쪽 같은 경우 일단은 먼저 주인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이쪽 같은 경우 이제 7월 14일 날 발표가 됐죠. 뉴딜 네. 정책이 발표가 되고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선정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이 끝나서 직접적인 자금 집행은 내년부터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지금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 대표적으로 대기업 관련된 계열주사들도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기반에서 움직이는 매매는 괜찮으시되 길게 끌고 가시겠다는 전략들은 내년의 흐름들을 보고 거기에 같이 맞춰서 어느 정도 자금 집행이 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오겠죠. 이런 흐름들도 체크하자라는 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우리 증시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더 고무적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은 또 공매도 제한 속에서 투자 전략을 나름대로 좀 변화를 줘가면서 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나 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흐름, 또 친환경차 확대 패러다임, 또 신재생 에너지와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면서 남은 올 한 해를 잘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모닝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모닝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에 1명이 상승, 3명이 하락, 1명이 보합,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상승 전망입니다. 공모주 투자자금 줄줄이 대기 중 코멘트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하락 전망입니다. 수급 약화, 변동성 심화 장세 예상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보합 전망입니다. 변동성 구간 트레이딩 조언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하락 전망입니다. 만기일 이후 지수 되돌림 과정 코멘트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 하락 전망입니다. 변동성 커진 증시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 안상현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락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웹도독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 출발할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1% 이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4%를 찍은 다음에 2%까지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만 테슬라만 좀 1%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었고 그리고 브렉시트 협상이 불안정이었고 그다음에 미 상원 추가 부양책 표결에 좀 실패하는 모습이어서 추가 부양책이 이렇게 안 좋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좀 누른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큰 이슈인 그 손정희 회장에 따른 그 옵션에 따른 그 웹도독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특히 지수 변동폭은 굉장히 큰데 환율이라든지 빅스는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지 않거든요. 지금 환율은 소폭 상승 중이고 0.12원 정도밖에 지금 상승하지 않아서 1188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빅스도 그렇게 크게 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한적인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다른 PB분들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에도 다 개인들이 그 매수주 자금이 굉장히 풍부했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에도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또한 외국인들도 굉장히 크게 파는 것보다는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환율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그렇게 크게 튀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 제재라든지 SMIC 제재,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IT 쪽에서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3분기 실적도 중국의 제재에 따른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주라든지 그다음에 디메모리 반도체주 그리고 화웨이라든지 SMIC 그러니까 중국 쪽 제재에 따른 그 3분기 실적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간밤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에도 어쨌든 영향을 미칠 텐데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증시는 유동성 장세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하락 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조금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굿모닝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 앵커가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